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학년도 구모 20번부터 22번 문항까지의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번 문항을 보시면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고 주어진 실수 t에 따라서 fx는 ft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발상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 부분에서 y는 fx의 그래프와 뭐라고요? 그래프와 그리고 y는 ft라는 직선 t에 따른 f의 함수값이 있을 건데 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는 3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봐야 할 거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y는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파이와 2파이를 기점으로 함수니까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그려야 할 거는 sin x-1의 그래프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1인데 y는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갖죠. 파이와 2파이를 갖고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를 갖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파트죠. 0부터 파이까지 해서 sin x-1이니까 주어진 파트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파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 이런 형태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여기 부분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2 sin x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먼저 y는 마이너스 루트 2 sin x를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2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파이 파이가 그려질 거고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 x의 범위가 파이부터 2파이인 이 상황입니다. 거기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요거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어요. y축 방향으로요. 그럼 주어진 부분은 요렇게 그래프가 되고 여기의 값은 루트 2-1이라는 값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상황에서 얘가 y는 fx의 그래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y는 t라는 값이 정해졌을 때 y는 fx의 값을 구해요. f에 대한 값을 구해요. 그때 함수 값을 요 x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y는 ft라는 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즉 x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은 요 상황과 요 상황, 요 상황. 그래서 딱 3개. 그리고 요거를 그어서 요거. 그래서 총 교점이 3개가 발생하는 상황은 두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t라는 값이 얼마일 때요? 0인 상황과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ft는 0이 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ft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ft 값이 0이 된다 라는 얘기는 t라는 애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얼마가 되죠? 함수 값이 0이 되는 t를 구하라는 거죠. 함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t는 지금 표현했다시피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여기의 값은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고요. 근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능한 경우는 2분의 파이,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ft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쪽 부분인데 가능한 경우는 0, 파이, 2파이 해서 0, 파이, 2파이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것들의 합인데요. 알파와 베타 값을 모르는데 합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여기가 x가 2분의 3파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는 서로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요 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파이라는 특징을 갖겠죠.
알파와 베타가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t의 값의 합은 2분의 파이와 알파 그리고 베타 그리고 0 파이 2파이를 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3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구하는 값의 합은 2분의 13파이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P가 2고 Q가 13이 되는 거니까 답은 15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그래프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각각의 상황에 대한 요구하는 정의역에서의 값을 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킬 때 f' 사백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부등식에 이 등호가 있어요. 이 등호 표시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값과 여기 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등호가 붙었으니 이 가운데의 식도 같은 값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f는 3차식이거든요. fk 플러스 1 빼기 fk 자, 요 분자에 있는 요 식 있죠. 요거는 k에 대한 몇 차식이 될까요? k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2차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요거와 요거가 같아지는 상황을 좀 볼게요. 즉 2k-8과 4k의 제곱 더하기 14k가 같아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은 0이라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 바로 약분해서 이렇게 되죠. 바로 나눠서 그러면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식값과 여기 식값이 서로 같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아이디어 뭐라 그랬죠? 네, 분자식. 요 분자식이 k에 대한 2차식이 된다. 자, fx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fx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fk 플러스 2 빼기 fk라는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자, x자리에 k 플러스 2를 대입하고 x자리에 k를 대입한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조금 분리를 해서 먼저 여기에 k 플러스 2를 대입한 여기에 k를 대입한 상황을 빼주고요. 그 다음 또 여기에 k 플러스 2를 대입한 여기에 k를 대입한 상황을 고려해주고요. 또 b에 대해서 c는 상수하는 것으로 소거가 되겠죠. 그럼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부분은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k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k 세제곱 곱셈 공식 전개해서 가시면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6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네, 4k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자, 요 식의 구성을 쫙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2차식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GK라고 해볼게요. GK인데 그럼 이 GK라는 식은 뭐가 되느냐? GK라는 식은 뭐가 되냐면은 요거를 GK라고 둔 거예요. GK는 식은 뭐가 되냐면 저는 2차는 6K 제곱만 있죠. 자, 1차, K에 대한 1차는 요 12K 꼭 4K. 즉 12 플러스 4A의 K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상수항 8, 4, 2. 즉
8 플러스 4a 플러스 2b가 되겠죠. 즉 분자에 있는 식을 내가 GK라고 본다면 GK는 이런 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에서 봤던 이 상황을 좀 응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K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인 상황을 볼 건데, 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혹시 영상 중간부터 본 친구는 앞에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여기 식값만 보면 뭐 똑같으니까 여기 식값만 보면 되죠.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은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0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K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라는 게 G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 조금 이쪽으로 이동시킬게요. G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6 빼기 12 빼기 4A 플러스 8 플러스 4A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소거가 되고 2가 남죠? 2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2는 2B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1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봅시다.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요거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0이지만 요 아래쪽에 2가 있으니까 즉 G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가 된다. 즉 마이너스 24라는 값은 K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24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또 대입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8 플러스 4A. 자, 2B인데 아까 B값 구했죠. B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그러면은 24끼리 소거가 되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가 돼요. 그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4A, 즉 A는 얼마다? 2분의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A랑 B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fx식은 따라서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c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f 프라임 값이기 때문에 c의 값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1이 될 것이고 f 프라임 3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27 플러스 15 빼기 11에서 31이 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부등식이 되시는 상황에서 양 끝식이 같아지는 상황을 관찰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가운데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선생님은 여기서 2차식으로 접근을 했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수열 문제입니다. 자, 양수 K에 대해서 A1은 K가 되는 상황인데요. 가번 A2와 A3는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 자, 나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자, 방정식 형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AN 플러스 1이라는 거에 대한 조건을 준 겁니다. AN 플러스 AN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자, A5, 다섯 번째 항이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양수에 대해서 K제곱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나번을 조금 볼게요. 나번을 잘 풀면은 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조건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 빼기 3분의 2K이거나 또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AN이라는 식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얘를 정리하면은 우리는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얘는 AN 빼기 3분의 2K 또는 마이너스 KAN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열에서의 귀납적 정의 관련된 문제는 정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역방향으로 가는 문제도 꽤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요식을 이렇게 놓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바꿔볼게요. 이거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am이라는 거는 am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k가 되고 또 a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분의 1에 am 플러스 1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역추적할 때는 요게 편할 수도 있겠죠. 정방할 때는 위에가 편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A1이 이제 K 양수라는 K가 양수인데 여기 부분부터 A5가 0이라는 부분을 좀 적절히 혼용할 건데요. 자 A1은 K입니다. 자 A1은 K고요. 자 A5는 0이에요. 이 정방과 역방을 좀 적절히 혼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A2라는 상황은 A1이 K인 거니까 이 A1에 대해서 K를 대입했을 때 가능한 상황은 3분의 1 K가 되거나 K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 상황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쭉쭉쭉쭉 가자니 계속 경우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부분도 조금 볼게요. A4 0이니까 0이 있는데 이 곱해지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똑똑하게 활용해 보면은 A5가 0이에요. 그럼 여기에 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A4는 3분의 2K가 되거나 또는 곱해도 어차피 0이 되거나. 자 그러면 A3 갑시다. A3 자 0에서 시작되는 건 요거랑 똑같겠죠. 여기 똑같이 시작됐으니까 여기는 3분의 2K와 0이 될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서 3분의 2K를 여기 대입하면은 3분의 4K가 되거나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했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2 요 정방향으로 간 부분과 역방향으로 간 부분을 좀 엮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A2와 A3가 지금 어쨌든 좀 뭔가 갈라놓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가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A2와 A3가 곱해졌을 때 음수가 된다. 근데 여기서 K가 양수잖아요. K가 양수.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자, 얘랑 얘가 곱해지는 상황은 양수일까요? 안 됩니다. 그죠? 얘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되고. 자, 두 번째. 3분의 1K와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1번. 자, 두 번째. 됐고. 자, 세 번째 경우. 자, 요 경우. 얘랑 얘가 곱해졌을 때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얘랑 얘 곱해서 음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경우 중에서 얘가 A2가 3분의 1 K인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A2가 마이너스 K 제곱인 경우 봅시다. 자, 마이너스 K 제곱이 얘는 결국 음수겠죠? 그럼 얘랑 3분의 4K가 곱해져서 음수, 그렇지, 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번 케이스, 그러니까 A3에 대한 첫 번째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랑 얘 곱했을 때 양수되죠. 안 되고 얘랑 얘 음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3번. 요거랑 요거 곱해졌을 때는 0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럼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첫 번째로 A2가 3분의 1 K이고 A3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경우를 볼 거예요. 자, 그럼 A2가 3분의 1 K일 때 가능한 경우는 A3는 뭐가 됩니까? A2가 3분의 1 K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K를 곱한 마이너스 3분의 1 K의 제곱이 A3가 되는 경우겠죠? A3는 마이너스 3분의 1 K 제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 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경우는 즉 뭐가 있어요? K가 2가 되는 경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냐, K가 2가 되는 경우랑 요거 즉 K 제곱이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요 1번 케이스, 1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K 값이 2가 되거나 K 제곱 값이 2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K 제곱, A2가 마이너스 K 제곱이고요. A3는 얼마예요? 3분의 4K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A3는 마이너스 K제곱 빼기 3분의 2K거나 또는 A3는 K 세제곱인 상황이 되겠네요. 조금 내릴게요. 또는 A3는 K 세제곱.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 경우 봅시다. 자, 얘를 보면은 마이너스 K제곱 빼기 3분의 2K가 3분의 4K가 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이항해 봅시다. 자, 그럼 이 식은 여기서 써볼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K제곱 빼기 3분의 2K니까 제일 이항하면 마이너스 K제곱은 2K가 되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K가 0 또는 마이너스 2인데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3가 K 세제곱인 경우가 될 거고, 그 말은 뭐다? 여기 조금 공간이 작아지는데요. K 제곱은 얼마인 경우? K 세제곱이 3분의 4K인 거니까 K 제곱은 3분의 4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3번. 자, A2가 마이너스 K 제곱이고 A3는 3분의 2K인 경우를 봅시다. 자, 그러면은 A3 마찬가지로 A3는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3분의 2K거나 또는 A3는 마이너스 K를 곱해서 K 세제곱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3분의 2K를 보면은 여기도 아까랑 비슷한 이유겠죠? 여기 다시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3분의 2K가 3분의 2K가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K 제곱이 3분의 4K가 돼줘야 되는데 K 값이 0이거나 음수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고요. 즉 A3가 K 세제곱이 돼줘야 되는데 K 세제곱은 3분의 2K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제곱은 3분의 2가 돼줘야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K들에 대해서 K 제곱의 값을 모두 합쳐봅시다. 첫 번째 K가 2인 경우 있었으니까 K제곱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K제곱 가능한 값 2가 될 거고, 그 다음 K제곱 가능한 값 여기 3분의 4가 있겠죠. 자, 그 다음 K제곱 가능한 값 3분의 2 해서 8이라는 답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방향, 선생님은 정방향 가다 역방향 가다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풀이가 다양한데 어쨌든 핵심은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에서 요즘 계속 이 어려운 부분이 계속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방향 계산과 역방향 계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좀 숙련된 연습이, 숙달된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20번부터 22번까지 문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